자, 이어서 법률행위 취소, 빈출, 지문 뽀개기 열어드리겠습니다. 취소 파트 함께 하실까요? 먼저 1번 지문 열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취소는 청구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입니다. 형성한다. 뭐를 형성해요? 유효를 무효로. 그래서 A, B 간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근데 이 계약이 미성년자, A가 미성년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 취소 사유죠. 그 다음에 사기당했다. 사기당해서 한 것도 취소 사유죠. 이때 A를 취소권자, B를 상대방. 취소권자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계약을요, 본권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무효로 돌리는 거죠. 유효였던 이 계약을 뭘로요? 취소를 해서 뭐로? 무효 처리하는 거죠. 무효 처리하는 거를 취소라고 그래요. 유효를 뭘로 만들어요? 무효로. 그래서 형성하죠. 유에서 무를 형성하는 거, 형성권. 거꾸로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효. 무권 대리는 무효예요. 근데 추인하면 뭘로 돼요? 무효가 유효로 되죠. 그래서 취소도 형성권, 추인도 형성권. 취소도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왜요?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버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죠. 만드는 걸 형성한다고 그래요. 추인은 무권 대리에서 추인은 무효를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죠. 그러니 둘 다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다라고 하죠. 형성권이다. 그럼 계약 해제도요. 해제도 마찬가지죠. 해제도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다. 오케이. 누가요? 취소권자가요. 취소권자는 누구? 제4, 밥상 4명. 제한 능력자, 사기당한 자, 법정 대리인, 상속인 4사람이 취소권자. 누구한테?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럼 계약은 뭘로 돼요?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처리하고 끝. 이어서 다음 지문 2번 지문 이어갑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죠. 여기 X.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꽝이 됩니다. 그래서 X. 이어서 3번 지문 이어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네, 여기서 키워드는 취소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A가 땅을 사기당해서 A 땅을 누구한테요? B에게 팔았다. B에게 매매로. B는 이 땅을 사기쳐가지고 누구한테요? C에게 다시 전매를 했다. 그럼 현재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죠. 이때 A가 이 본권 매매를 취소해서 무효로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B에게 한다. B에게. 계약 상대방 B에게 하는 거지 C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B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취소를 해가지고 그럼 이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이 계약을 가지고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뺏어오느냐 못 뺏어오느냐 이것만 결정해요. 뭘로? 얘가 미성년이면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니까 뺏어오고 얘한테. 사기로 취소하면은 상대적 취소니까 뺏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자는 누구? 제4, 밥상. 오케이. 4개 암기합니다. 이어서 6번 지문 달려갑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뭐죠? 이행 청구. 여기 키워드죠. 소송상 이행 청구를 했다. 뭐를 전제로? 취소를 전제로. 자, 그림 그려볼까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 신봉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 사기꾼한테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사기당해가지고 땅을 넘겨줬다 이거죠. 이때 신봉사가 뭐라고요?
반환 소송을 했다. 토지를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 토지를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했다. 무슨 청구? 반환 청구. 그 말은 땅을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넘겨줬던 땅을 돌려달라. 그럼 이 속에는 반환해달라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취소 의사 표시가. 취소 의사 표시가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이를 포함적 의사 표시, 묵시적 취소라고 그래요. 이 말 속에는 취소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 취소라는 거를 이쪽에다 취소권자가 꼭 취소라고 내용 증명을 띄워야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전제로?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 예컨대 뭐 토지 반환 청구를 했다. 이러면 취소한 걸로 봐요. 포함되어 있다.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거꾸로요. 거꾸로.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돼도 돼요. 거꾸로 이번에는 B가 상대방 B가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쪽이 취소권자, 이쪽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B가 누구한테요? 취소권자에게 이번에는 아직 땅을 신봉사가 사기를 당했는데 땅을 아직 안 넘겼어. 넘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대방 사기꾼이 누구한테요? 취소권자에게 와서 요구하기를 어젯밤에 요구하기를 뭐라고요? 땅을 넘겨 그랬어요. 땅을 넘겨. 땅 넘겨요 그랬어요. 어르신 땅 넘겨. 그랬더니 신봉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싸다구를 때리면서 이 사기꾼에게 싸다구를 때리면서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싫어 그랬어. 싫어. 싫다고. 그 말은 뭐죠? 상대방의 요구를 상대방의 땅 넘겨달라는 요구를 이행해 준 거예요. 이행을 거절했어요. 이행을 거절했죠. 그럼 이 거절 속에 거절이라는 이 속에는 취소 표시가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요? 녹아있다라는 거죠. 이를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야 거절했잖아. 달라는 거 상대방이 땅 달라는 걸 이쪽에서 취소권자가 거절했죠. 거절 속에는 뭐가? 취소 표시가 녹아있잖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를 전제로 이행 청구. 이행 청구에도 취소가 들어있는 거고 취소권자가 뭐 한 거? 이행 거절한 거. 이행 거절의 법리라고 그래. 이행 거절. 이것도 취소 의사가 포함된 걸로 본다. 판례는. 오케이. 이어서 7번 지문 이어갑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입니다. 3년하고 10년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별 3개. 2개 다. 3년하고 10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앞쪽에 3년은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취소 원인이 소멸된 날을 말합니다. 추인이라는 거를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취소 원인이 취소를 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뭐한 날? 소멸된 날을 말합니다. 소멸된 날. 이게 어려워가지고 물어봤더니 더 어렵게 답을 하네. 그죠? 이거죠. 이게 판례예요. 판례. 이게 시험 잘 나와요. 내가 협박을 당했어요. 협박당한 사람은 협박에서 벗어난 날. 협박에서 뭐한 날? 벗어난 날을 말합니다. 협박에서 뭐한 날? 벗어난 때. 벗어난 날을 바로 이거라고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날이야.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 12살짜리가 물건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가 될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의 뜻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날이라고 그랬죠. 그럼 미성년자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을 말해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이걸 말한다. 이때로부터 3년입니다. 3년 꼭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후단 부분. 법률행위를 한 날. 법률행위를 한 날은 무슨 날? 계약서 쓴 날.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 그래 꼭 기억하셔야 돼. 10년은 언제?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이다. 취소권은 10년에 뭐에 걸립니다?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옛날에 뭐 검찰총장이 청문회 하는데 이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찰총장이 옛날이죠. 한참 전에 한 20년 전에.
청문회를 했어요. 그 사법고시 패스한 분이거든요. 취소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 10년. 이 1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계약서 쓰고 10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취소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니까. 그럼 제척기간 10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는 누가 판단해요? 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제척기간이니까.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이어서 11번 질문 이어갑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취소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성년자가 한 계약, 제한 능력자가 한 계약도 취소가 됩니다. 이때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계약은 꽝이 되죠. 이 계약이 유효였어요. 근데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요. 취소가 되면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돼요. 무효로. 꽝으로 돼. 꽝으로. 그럼 무효라는 말은 받은 거를 다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다. 이때 선이면 남은 거. 선이면 쓰고 남은 것만 토해내고 악이면 받은 이익 다 물어주고 손해까지 변상해요. 그런데요. 특칙이 있죠. 바로 누구? 미성년자. 제한 능력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제한 능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A가 사기로 취소한 게 아니라 뭘로?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로. 그 제한 능력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미성년자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계약을 뭐 했다? 취소를 했다. 취소했어요. 취소됩니다. 미성년자도. 그럼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로 되죠. 그럼 얘는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요? 아니에요. 남은 것만. 받고 쓰고 남은 거. 돈 받은 거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요. 그럼 이 상대방한테서 100만 원을 받았다.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여자친구한테 다 사주고 다 쓰고 남은 거는 1,000원짜리다. 그럼 1,000원짜리만 주는 거예요. 남은 이익만 돌려준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반환한다. 그렇죠? 여기가 틀린 거죠. 뭐만 돌려줘요? 남은 이익, 남은 거, 현존 이익이라고 그래요. 남은 거. 현존 이익만 반환해. 뭐만 반환해요? 현존 이익. 그 말은 이 상대방은 누구랑? 저 미성년자, 저런 애하고 거래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요? 얘가 만약 돈을 다 써버리면 내가 쟤한테 100만 원을 줬다. 물건 사느라고. 그러면 얘가 다 써버리면 뭐야? 아무것도 못 받아요. 얘는 물건을 돌려받는데 이 미성년자는 물건 거래했던 걸 돌려받는데 대신에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현존이익이 꽝이야. 그럼 아무것도 못 찾아와. 그 말은 우리는 미성년자고 뭐 하지 마라. 미성년자고 거래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야. 이 뜻이. 그래서 뭐만? 현존이익만 악의여도요. 얘가 악의여도 미성년자가 악의여도 현존이익만 토해낸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그래서 반환 범위요. 취소가 됐을 때의 반환 범위의 두 가지 맥락을 기억하시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다 토해내. 악이면. 근데 미성년자 이놈들은 악의여도 전부가 아니라 뭐야? 남은 거. 유흥비를 소비하고 남았죠. 남은 것만 돌려준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이어서 12번 질문 연결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를 뭐하면 추인을 했잖아요. 추인을 하고 나면 다시는 취소를 못하옵니다. 왜냐?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 거야. 취소를 할 수 있었죠. 취소할 수 있었던 그 법률행위를 뭐하게 되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그 법률행위를 뭐하면 추인하면 이제는 다시는 손을 못 대요. 다시는 취소를 못합니다. 왜요? 취소권을 포기한 거니까. 이때 추인은 취소권. 취소할 수 있었었는데 그걸 뭐하니까? 추인을 해버리니까 이때의 추인의 의미는 뭐냐? 취소권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취소를 못한다. 손 못 댄다. 추인할 때는 신중해야 돼. 왜? 다시 취소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뭐하면 추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어서 13번 지문 달려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추인은 그거를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알고요. 알고 해야 된다. 여기 포인트죠. 알고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가 사기당했어요. 매매 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했습니다. 제가 신봉사라고 가정하면 신봉사가 땅을 사기당해서 상대방에게 매매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이 신봉사인 저한테 와서 밤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약 추인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진짜 추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정한다고 이놈아. 이때 제가 무슨 상태? 사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요. 알고 추인해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요. 오케이. 이어서 14번 지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 별 3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엔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법정 대리인이 키워드죠. A가 B에게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A가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가 한 매매 계약은 자기가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애여도,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어도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이 취소하는 건데요. 취소 처리는 취소해서 줬던 거 뺏어오는 건데, 줬다가 뺏어오는 거는 얘한테 불리한 게 없거든요. 원래 왜? 원래 물건 찾아오니까. 취소는 되는데 뭐느냐?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얘가 미성년 상태면. 왜? 추인이 되면 이 계약이요, 유효가 돼서 얘가 거래했던 걸 못 찾아오거든. 가령 아빠 골프채를 팔아먹었다. 취소해서 뺏어오는 건데요. 왜? 도로 찾아오잖아. 근데 추인은 계약을 유효로 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런데 얘가 어리잖아요. 추인할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의 누구? 법정 대리는 부모님은 얘가 미성년이어도, 얘가 아직 미성년이니까 뭐죠? 원인 종료 전에도. 원인 종료 전에 삼각형입니다. 이게 키워드. 종료 후여 전에요. 전에도 추인이 됩니다. 추인할 수 있다. 얘가 아직 미성년이라 고등학생이어도 법정 대리인은 얘가 미성년이어도 가서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아들이 골프채 파는 거 있죠. 아빠인 내가 뭐 할게요? 추인합니다. 추인하고 오는 거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오래돼가지고 어차피 팔을 거니까 내가 추인할게요. 된다라는 거죠. 원인이 뭐 하기 전에도, 종료 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취소는 돼도 뭐는 안 돼요? 추인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법정 대리인이요. 아버지, 어머님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뭐 하기 전에도, 종료 전에도 추인 처리할 수 있다. 별 3개. 이 메커니즘 중요합니다. 이어서 15번 지문 달려가 볼까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방금 전에 짚어드렸죠. 법정 대리는 원인 소멸 후가 아니라 소멸 전이죠. 소멸 후가 아니라 소멸 전에도 추인이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지문입니다. 이어서 16번 지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예, A, B 간의 계약이, 가령 신봉사가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기였다. 이쪽 신봉사를 취소권자라고 정리하면 되죠. 취소권자. 이쪽은 상대방 사기권. 이때 법정 추인 사유죠. 이 매매 계약이 법정 추인으로 되는 경우는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되죠. 그게 바로 전, 이, 경, 집, 담, 양.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되는 것, 이를 법정 추인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때 취소권자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죠? 이행 청구하고 양도다.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누가 해야죠? 취소권자가. 이양이다.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를 누가요? 취소권자가 했죠. 그러면 추인으로 됩니다. 왜? 여기 볼까요? 신봉사가 상대방한테 사기당한 거를 알았어요. 오늘 알고 나서도 뭐래요? 돈이 급하니까. 왜? 우리 청이 시집 보내려고.
돈이 급하니까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라는 걸 알고요. 알고도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청구한 건 뭐 한 거죠? 추인한 거다. 그래서 누가? 취소권자가 뭐 한 거? 이행 청구했다. 이건 법정 추인으로 처리가 돼요. 또 취소권자가 뭐 했다? 권리를 양도했다. 권리 양도. 누가 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자인 신봉사가 받을 돈을요. 땅값 받을 돈이 바로 뭐죠? 권리죠. 그 권리를 누구한테요? 자기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이것도 법정 추인이다. 그래서 이양 그랬어요. 이양. 전이경 집. 전이경이라는 친구의 집이 어디라고요? 담양인데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가 누구다? 이양이다. 이양. 바로 이행 청구와 양도. 이행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할 것. 오케이. 이렇게 해서 취소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를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좋은 복습이 여러분의 실력을 잘 끌어올립니다. 무효 취소, 빈출 지문 뽀개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민법 충칙편의 마지막 주제인 조건과 기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실 텐데요. 가기 전에 민법 총칙의 전체 얼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은요. 1장에서 권리 변동이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법률 행위 파트가 두 번째에 나오게 됩니다. 법률 행위 종류 그리고 목적 그리고 법률 행위 해석 부분이 나오게 되죠. 특히 법률 행위 목적에서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중매매 세 개 파트 아주 중요하죠. 세 개 파트. 그다음 세 번째에서 의사표시. 다시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도달주의 다섯 덩어리의 세부 항목 있죠. 이렇게 오면 큰 산의 절반을 올라간 거죠. 절반. 민법 총칙의 절반을. 그리고는 네 번째 주제로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법률 행위의 대리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대리는 다시 대리제도 하나,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네 덩어리로 다시 쪼개지죠. 분화가 되죠. 여기서 세 문제.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무효와 취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금 보시게 되는 바로 조건 기한. 이렇게 여섯 파트로 민법 총칙이 구성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조건 기한 여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 열어드립니다. 첫 번째 지문 함께 하실게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어떤 문맥이 있으면 두 군데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 전제 조건, 뒤에 결론. 자, 문제는 상대방이 뭐하면 동의하면 여기 키워드 이렇게 잡아볼까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뭐에다가 해제라고 하는 의사표시. 해제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행위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단독행위에 지멋대로 유리한 조건, 자기가 조건 유리하게 넣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단독행위는 원칙,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넣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붙이면 안 돼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하면? 동의하면.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여도 됩니다. 이 예외죠, 예외. 바로 이 예외를 시험에 출제한 거죠. 그러면 원칙하고 예외를 둘 다 가져가셔야 돼요. 원칙,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해제만 그래요? 아니죠. 취소, 추인, 상계 다 들어가죠. 해제, 취소, 추인, 그 다음 상계 이런 것 등등을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죠. 예. 30회 시험에는 상계가 나왔죠. 지금은 해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해제라고 하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뭐 할 때? 동의할 때는 조건을 붙여도 좋다라는 점. 바로 이 부분이 출제에 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허용되면 안 돼요. 허용됩니다.
됩니다. 오케이. 1번 지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지문 연결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이 뭐 할 때? 동의할 때는 채무 면제, 바로 뭐죠? 단독행위죠. 채무 면제 밑에다가 취소, 추인, 해제, 상계. 단독행위의 조건 넣어도 된다. 오케이.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못 넣어요. 못 넣지만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다. 이어서 4번 지문 연결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즉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이를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서에 계약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그죠? 근데 계약서에 안에 계약서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조건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조건을 붙인단 말이죠. 가령 뭐뭐 해주면 내가 돈 얼마를 드리겠소라는 조건. 보통 조건이 적법해야 되죠. 그런데 불법한 조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죠. 뭐에 반하는 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반하는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조건이 이 계약서에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돼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어디에? 계약서의 일부죠. 그래서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면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계약도요. 계약도 무효로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도 무효, 그리고 뭐도 무효? 계약도 무효. 이때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그 조건이 사회질서에 뭐하면 반하면 다 무효로 됩니다. 무효. 가령 마약을 밀수해 오면 마약을 밀수해 주면 내가 50억 줄게. 조건이 뭐죠? 마약 밀수해 주는 거 조건이죠. 이게 반사회적이다. 마약 밀수해 와. 이번에는 사람을 살해해 주면 대가로 10억 줄게. 불법 조건이죠. 이거 다 무효예요. 조건도 꽝, 계약도 꽝. 이렇게 기억합니다. 꽝이라고요. 이러면 오래 기억 남으실 거예요. 꽝이다. 뭐가 꽝인데?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도 꽝, 조건도 꽝. 오케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조건만 분리시켜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된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어서 5번 지문 이어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조건 자체가 불법이어요. 이를 무슨 조건? 불법 조건. 여기 키워드 넣어보실게요.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죠. 이를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법 조건. 다른 말로 반사회적인 조건.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이거 무효죠. 이때 관건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처리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조건도 꽝, 계약도 꽝. 두 개 기억하시죠? 다음 지문 열어보겠습니다. 7번 지문 이어갑니다.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제 조건. 자, 앞쪽에 키워드죠. 해제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불능 조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불능이야, 불능. 성취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무효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제 조건을 플러스 마이너스. 성취가 되면 꽝이 되는 거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취가 되면 유효로 되는 거. 유효로 되는 거를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돼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플러스.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정지 조건 플러스 기성 조건 플러스. 그러면 둘 다 플러스끼리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유효다.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 그러면 유효. 이번에는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 뭐하고 결합이 되면 불능 조건. 불능은 성취할 수 없는 거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면 법률행위는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 해가 어디서? 서쪽에서 뜨면 100억 줄게.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건 무효지.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냐 불능 조건이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달라져요. 이번에는 해제 조건을 앞에다 넣어보죠.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꽝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구별하십니다. 그 해제 조건이 뭐랑 만나면 불능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불능 조건도 마이너스. 끼리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 하면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하기 되니까 플러스, 유효로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해제 조건이 마이너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럼 불능 조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끼리니까 이거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유효로 정리가 됩니다. 무효 아니고 유효.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뭐가 되고요? 무효.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되는지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리해내시면 간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펼쳐보이죠. 8번 질문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예, 불능 조건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불능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정지 조건이면 정지 조건은 플러스. 그럼 둘이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무효 맞죠? 반대로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그 불능 조건이 뭐하고요? 해제 조건하고 결합해 볼게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만나게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유효다. 유효.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로 귀결이 됩니다. 불능 조건이 마이너스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둘 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끼리 연결되니까 법률행위는 유효. 다른 말로 조건 없는 거, 조건 있으나 마나 유효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 예, 이렇게 귀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주 간단한 산수 연결하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다음 질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12번 질문입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조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럼 법률행위는 뭘로 되죠? 무효 아니고 유효. 플러스죠. 틀렸죠. 다음 질문 함께 보실까요? 다음 질문 13번 질문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부 권리 이렇게 이름 붙여요. 조건부 권리야. 조건 아직 성취되기 전이야.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처분도 되고 그 다음 뭐도 돼요? 담보로요. 담보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돼요. 네, 조건부 권리도 상속받는 거 됩니다. 상속도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요. 가등기 치는 것도 됩니다. 조건부 권리도.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처분, 담보, 상속,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거 다 같이 5가지 불평.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그리고 시험에는 뭐가요? 담보 제공. 조건부 권리를 담보 제공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가등기하는 거 허용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오케이. 조건부 권리의 처분 문제 기억해 두실게요. 다음 질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17번 질문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키워드는 해제 조건입니다. 자, 조건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지게 되죠. 어떤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무슨 조건을요? 정지 조건을 붙였다. 그럼 정지 조건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면 저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뭘로 귀결이 돼요? 유효로요. 유효로 귀결이 돼요. 효력이 생기는 거죠. 건축 허가가 나면 내가 잔금 줄게. 건축 허가 나야 유효가 되는 거죠. 건축 허가 나야. 성취가 돼야 유효로 귀결이 됩니다. 반대로 그럼 틀어볼게요. 성취되기 전에는 성취 전이야 전. 그럼 효력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효력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언제 유효가 돼요? 성취가 돼야. 성취되면 유효,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 효력이 없어요. 무효. 그러면 이를 해제 조건으로 쓱 바꿔볼게요. 해제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 정지 조건 뒤집으면 돼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죠. 거꾸로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무효로 귀결이 됩니다. 무효야, 무효. 여기는 유효, 여기는 무효. 정지 조건은 이루어지면 유효, 해제 조건은 이루어지면 무효. 꽝 되는 거야, 꽝. 꽝대, 성취될 때. 성취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문제. 지금 여기를 물어보고 있죠. 해제 조건이 뭐하면? 성취되지 않으면, 즉 성취 전이면 이 뜻이죠. 조건이 뭐하기 전이면? 성취되기 전이면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성취 전이야. 그럼 뭐야? 무효의 반대는? 유효다. 성취되면 효력을 잃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성취 전이면 효력을 잃는다의 반대는 잃지 않는다. 법률의 효력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유효다. 소멸하지 않는다. 성취되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꽝된다.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잃지 않으니까 뭐예요? 유효가 된다. 정반대로 귀결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쪽 성취됐을 때, 성취 전일 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거꾸로 정반대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출제가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어요. 좀 생각을 하셔야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문이니까요. 다음 지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18번 지문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급에서 효력이 생기나요? 성취 시부터인가요? 성취한 때부터죠. 소급에서, 이 부분이 틀렸죠. 소급에서가 아니라 조건은 뭐한 때? 성취된 때. 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뭐한 때?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성취 시에. 반대로 기한은요. 기한을 붙여서 기한을 아빠가 죽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아파트는 내가 죽을 때부터 네 거야. 죽을 때 그게 바로 뭐죠? 기한이죠. 기한이 뭐한 때? 도래한 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성취 시에, 기한은 도래한 때. 그죠? 이렇게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해서가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점 정확하게 타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 함께 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30번 지문입니다. 열어볼까요?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 조건 뭐한 거? 성취죠. 성취에 여기 키워드 꽂을게요.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죠. 권리를 뭐 할 자가? 취득할 자가,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하느냐 이거죠. 자, 볼까요? A, B 두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 계약에다가 뭘 붙였어요? 조건을 붙여서 계약서에 조건을. 계약서 밑에 조건 들어있어요. 조건. 아파트를 5개월 안에 완판하면 보너스로 10억 줄게. 5개월 안에 완판하면 회사에서 직원한테 보너스로 10억 줄게. 10억 준다는 거죠. 10억 줄게. 10억. 다음 조건이 뭐라고요? 5개월 안에 완판하면이죠. 완판하면 얼마 줄게? 10억 줄게. 10억. 이게 조건이죠. A는 회사, 이쪽은 직원.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게 조건부 계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권리를,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사람은 누구? 직원. 나 권리 취득해. 돈 받아. 돈 권리 받잖아. 돈 권리 생겨. 얼마? 10억. 10억의 권리를 뭐 할 사람? 취득하는 사람. 취득할 사람이 뭐를 입증할까? 조건 성취해서 완판했다는 거. 완판했다는 거 누가? 권리 취득자가. 오케이, 동그라미. 반대로 회사죠. 회사는 누구요? 돈 줄 사람이죠. 돈 줄 사람을 의무자. 돈 줄 사람 의무자죠. 그럼 의무자는 뭐를 입증해야 돼요? 조건이 있다. 너하고 계약한 건 맞는데 뭐가 있어? 조건이 붙어 있잖아.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같이 해볼까요?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정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요? 권리 취득자가 아니라 누가요? 돈 줄 회사가. 상대방이죠. 다투는 사람. 돈을 줘야 되는 다투는 사람. 이 계약을 다투는 사람입니다. 다투는 사람. 여기다 써볼까요? 다투는 자. 다투는 자에 발표할게요. 다투는 자가 뭐를 입증해요? 정지 조건이 있다. One more time. 다투는 자가 뭘 입증합니다?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취득자는요? 취득자는 뭐를 입증해요? 조건 성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굉장히 헷갈리니까 빈번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요? 다투는 자, 돈 줄 사람. 돈 줄 사람이 입증합니다. 성취요.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해요? 권리를 취득해서 돈을 받을 사람이죠. 오케이. 두 가지 대비해 놓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33번 질문입니다. 조건과 기한에는 소급표 특약을 붙일 수 있다. 자, 조건에는 소급표 특약을 넣어도 됩니다. 조건에는. 그런데 어디에는? 기한에는요. 기한에는 소급표 특약을 절대로 못 붙입니다. 그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소급표를 넣을 수 없는 게 바로 기한의 특성. 그래서 틀렸죠.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어서 35번 질문입니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해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건을 넣어요, 못 넣어요? 넣을 수 없다죠. X 질문입니다. 이어서 39번 질문 연결할까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구요? 상대편. 상대편의 이익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다음 질문. 여기까지 해서 조건, 기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복습의 량이 여러분의 시험 점수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복습에 충실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상승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